자, 지금 이재명의 10월 위기설이 많이 밖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코로나로 5일 동안 입원했다가 나와가지고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그 말은 내부 비판은 허용하지 않고 정권을 향해서 무조건 투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하는 목적이 정권 투쟁이고 반대당을 죽을 때까지 몰아넣어서 끝을 보는 게 정치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구는 밖으로 돌리지 내부로 총질하지 마라, 내부에 자신의 정체성, 정당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자, 지금 이재명에게 10월 위기설이 닥치고 있는 그 모든 본질도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재명 스스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김부겸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명, 반명, 친문이 다 결집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이재명은 자기가 경기도 지사일 때 굉장히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지역화폐 법안, 거기에 측근들 박아놓고 낙전 수입 운운하며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죠. 근데 이 사업을 갖다가 이제 지역화폐라는 이 사업을 당론으로 효율적인 경제정책이라고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25만 원을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지금 내년에 나라 살림이 78조 적자가 예상이 되고 초긴축이 뉴노멀이다. 그래서 총 지출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 수준밖에 안 되고 있고요. 24조를 구조조정하고 마른 수건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병사 월급이 205만 원,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 원, 필수의료 확충에 2조, 생계급여 확대에 9,500억,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에 2천억, 다자녀 가구 대중교통비 할인에 1,600억 등 선심 행정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때 400억 늘었댔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문재인 때 빚이 400조가 늘었댔는데, 자, 윤석열 정권에서도 200조가 늘고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이재명은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재명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할 때 저지른 부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사법 리스크에 걸릴 일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국회의원만 300명이 있지만 그 300명 중에서 이재명처럼 저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 대장동이라는 데서 김만배 한 사람이 8천억을 벌어먹었다. 그걸 가능하도록 해줬다. 그러면서 무슨 놈의 환수해서 제1공단 공원화를 성공했니 어쩌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8천억을 벌어먹는데 성남시가 엄청나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용적률을 올려주고 또 임대주택을 없애주고 심지어 서판교 터널을 성남시 돈으로 하게 해주고 성남의 뜰이 아직 넘겨받지도 않은 땅을 갖다가 상대로 은행에서 대출받게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다 했죠. 그래서 지자체 장중에 전국의 한 개인이 저렇게 많은 땅을 해먹도록 만들고 저 해먹은서 남긴 수준이 한국판 기네스북의 1등입니다. 전 세계도 1등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김만배가, 기자가 시행업 회장을 갖다가 겸임하면서 8천억을 벌어먹는 일이 우연히 가능했을까요? 제가 최근에 유동규 씨하고 이야기해보면 자기는 꼭두각시였고 뒤로 둘이 찌끄레해서 유동규를 데려온 것도 이재명 측이고, 그리고 유동규와 여러 약속, 저수지 같은 것도 이재명 측이 별도로 했었고, 그냥 거기에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정해놓은 거는 유동규와 자신 일행들을 갖다가 그냥 겨냥해서 알리바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했다고 진술을 해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사전에 정영학을 하여금 자기들이 손써놓은 검찰에 신고해서 유동규로 모든 것을 몰아버리고 끝내려고 했고,
심지어 윤석열 진영에다가 저축은행 관련 수사 무마 혐의까지 뒤집어서 대선을 이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이기면 김만배가 깜빵 안에서도 풀려난다고 했다. 그건 김만배가 이재명하고의 관계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도와준 게 없으면 이재명이 이기면 김만배를 영원히 깜빵에 가다 놓지 그걸 풀어줘서 되겠습니까? 근데 김만배는 깜빵에 있으면서도 대선에서 이재명 이기면 우리 다 나간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패성은요, 정말 간땡이가 붙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패성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자기 신복을 통해서 백현동도 그렇게 했지요. 또 위례도 그래 했지요. 정자동도 그렇게 했고 심지어 성남에 들어오는 대기업 땅들도 용도 변경을 통해서 특혜를 주면서 성남FC에 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받기 위한 창구로 성남FC가 동원됐을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큰 돈을 벌게 해준 김만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만배와 연결된 쌍방울 인맥들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주게 했어요. 쌍방울의 인맥들이 바보라서 북한하고 교류해서 주가 조작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줬을까요? 이게 이재명이 주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따라다닌 안부수나 이화영 같은 이재명의 측근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주고서라도 이재명이가 북한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북한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북한이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런데 북한에 못 가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측에서 대장동을 폭로해서 좀 늦게 폭로했지요. 그래서 대장동 문제가 화제가 되면서 떨어질 뻔했는데 한국의 운동권 출신들이 전부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겨우 이기지 않았습니까? 송영길이가 당대표로 당헌 당규 해석도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해서 결선 투표도 막았지요. 그거는 뭐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왜 한국의 운동권 출신들이 전부 이재명 편을 들었는가? 그는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지 않았지만은 결국 북에서 이재명을 도우라 이런 오다가 있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외부의 거악을 향해서 싸워야지 내부적으로 총질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런 이재명의 이 죄들을 정권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조작한 거라고 말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친명 의원들 그리고 개딸들, 나는 그들이 사람인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일이라는 게 없었던 일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김만배라는 자가 엄연히 있고 이 자는 이재명의 여러 법적인 문제를 심지어 이재명이 처음 당선될 때 이석기 일파와 연루되어서 그들이 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60억이 넘는 지원을 해준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빼줬다. 이런 법조계 카르텔의 똘마니로서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자신의 뒤에 깔려있는 법조계 인맥을 갖다가 능력을 보여줬고 그게 50억 클럽 아니겠어요? 그걸 본 이재명이가 김만배의 능력이 있으니까 쟤한테 사업을 밀어주고 또 쟤 같으면 사업에서 번 돈을 저수지에 담가서 나한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내가 각종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김만배가 자기 인맥을 가동하면 충분히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유동규는 그냥 실무 일을 수행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하고 김만배하고 이재명 간에 직거래 라인을 열었고 정진상이가 거기서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모든 부분을 조작이다, 공작이다,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어지간한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 정치인 했어도요, 깜빵 가는 사람 있어도 돈 매덕 받아 먹은 정도로 깜빵 가고 그러지 이재명처럼 저렇게 성남시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시 개발을 한 사람에게 밀어주고 그것도 기자한테 밀어줬잖아요. 시행업자도 아니고 건설사도 아니고
금융기관도 아닌 일개 기자, 아무 돈도 없는 사람에게 그 사업을 밀어주고, 원래 그 사업을 해오려고 하던 민간 사업자 남욱 정영학 등을 배제시키고 김만배에게 밀어준 것은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일종의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만배와 이재명은 한 배를 탔고, 김만배가 윤석열을 낙선시키려고 지난 대선 때 신앙님 등과 더불어서 조우영 등을 시켜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허위로, 저축은행 조사 때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고 네가 조우영이냐, 이제 됐다, 풀어줬다라고 말을 하는 인터뷰를 대선 앞두고 퍼뜨린 겁니다. 자, 이렇다면 지금 김만배가 그 건으로 또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가 저지른 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에게 덮어세우면서 빠져나가려고 지난 대선 때도 엉뚱하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황당했죠. 이재명의 비리가 아니라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이미 김만배와 김만배를 덮는 50억 클럽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자, 여기에 커다란 흠집이 될 수 있는 대장동 문제를 유동규 차원의 비리로 격화시켜서 정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영학이를 검찰청에 보내서 정해진 각본에 따라 유동규한테 덮어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유동규가 초반에 김만배 일당을 접촉하면서 지분 구조도 알고 있고 아는 게 좀 많잖아요. 그런데 유동규가 이미 2020년에 이재명 곁을 떠났고, 그냥 놔놓으면 나중에 무슨 폭탄이 될지도 모르니까 모든 것은 유동규가 했다고 몰아버리자. 그래서 일당들이 입을 맞추고 이제 이낙연 진영에서 터뜨리려고 하는 폭로에 앞서서 먼저 지금 출두해서 이런 문제들을 터뜨리는 역공작을 썼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유동규 씨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안 풀리는 고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답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거악은 이재명 자신이지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대장동의 진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